안녕하세요. K워터 연구원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K워터라는 기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맑은 물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이나 수해 예방을 하고, 또 도시라든지 주변에 있는 도시들 물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등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 역시도 각각의 분야, 상하수도라든지 수자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도시공학에 대해서 연구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자체가 AI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모아서 하는 부분을 저희 연구소가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는 AI나 빅데이터 등 관련해서 공공 부문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물 관리의 디지털 전환 모델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랩을 개소를 하게 됐고요. 결국 AI 기술을 활용해서 물 산업 전반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를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AI가 필요한 수준이나 그 현재 역량들을 스스로 검토를 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수도, 수자원, 에너지, 도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적정한 이제 알고리즘을 취득하고 탐색하고 표준화하고 플랫폼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사실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산지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이제 공동으로 애자일하게 문제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좀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요. 현재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디지털 트윈 부분 있죠. 가상세계 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물의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댐이나 유역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홍수 관리, 그러니까 수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역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침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동강의 가장 그 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하구에 보면은 거대한 시설물이 있어요. 방조제 같은 큰 시설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열고 닫을 때 염수, 그러니까 소금물이 안으로 침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침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염분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낭동강을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댐이라든지 하천 호수에 녹조가 핀다든지 수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성 자료라든지 드론 자료, 항공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질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물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댐이라든지 큰 시설물, 하구뚝이라든지 정수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바꿔줘서 실제 운영이 가능한 단계까지 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에는 지형적인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역이나 댐 같은 넓은 범위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드론이라든지 항공 촬영 그리고 위성 공간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AI 분석을 하든지 수치 해석을 하든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거기서 사실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수질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홍수를 저감한다던가 아니면 물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 대안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시뮬레이션은 대략 어느 정도 미래까지 시뮬레이션?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시면 기상예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상예보도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전망, 오늘 비가 몇 미리 내릴 건지 아주 1km by 1km까지 동네 예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거를 범위를 좀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일주일 단위 예보도 가능하죠.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전망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수라고 할게요. 홍수는 사실 굉장히 순식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도시라든지 하천을 침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력이 사실은 2일하고 3일 동안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가뭄을 예측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뭄이라는 건 몇 달에 걸쳐서 혹은 뭐 그 이상에 걸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장기 기상 전망 등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더 긴 시간을 예측을 하곤 합니다. 드린 얘기예요. 홍수량이 이렇게 높아질 걸로 예측이 되면요. 댐의 수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홍수가 떨어지게 되면 닫아주는 거죠. 이건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이 되겠고요. 또 이 부분은 수질을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여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해서 액션을 시뮬레이션 하고 실제로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댐의 문을 열고 닫고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행위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디지털 목업이라고 해서요. 건설 분야에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2차원의 도면을 3차원에 입혀가지고 실제로 교량들을 설계하거나 혹은 구조를 변형하거나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이런 기술들이 쓰이고 있죠. 모델 트리 이용한다는 건 프로그램 이름이 모델 트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 모델의 형상이 이제 그 레이어별로 나눠지는 그런 식의 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모형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이제 건축할 때 토목 쪽이잖아요. 예, 이건 토목 쪽이죠. 토목에서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토목 건축. 그 예. 전체를 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또 AI 기술이 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외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3차원의 그 측량을 통해 가지고 XYZ 정보를 한 번에 취득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평면상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거리를 알아냈다고 하면 이제는 좌표가 홀로렌즈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제 정확하게 추출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계나 뭘 그려내는데 더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컨트롤까지를 저희가 쭉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50도를 만들었어요. AI 및 디지털 기반의 유역 관리다라는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처리 부분에 있어도 인공지능 정수장이라든지 자율정수장, 자율운전 정수장 이런 것들도 다른 그룹에서 또 연구를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일부예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우 자료라든지 댐이 얼마를 내보내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기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럼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홍수가 하류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을 할지 시간을 예측을 하고 또 그 홍수량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부분은 사실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AI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다시 하게 됩니다. 더 잘 맞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더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 지역에 그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포뮬레이션을 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 디지털 트윈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내본 건데요. 기상 예보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사실 치구기밖에 없었죠. 조선시대라든지 거든. 근데 우리가 기상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보가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슈퍼컴 단계까지 넘어가서 이제 수치 예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더 잘 된 것은 저희가 아리랑 위성도 쏘고 또 그리고 곳곳에 레이더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강우 레이더들이. 그래서 단기 예보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갖고 아마 구글에서 하고 있을 텐데 기상 예측도 AI로 하자고 그런 야심이 있더라고요. 구글은. 그런 부분까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자율주행에 비교하자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거를 크루즈 컨트롤로 통해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속도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를 갖고 나중에는 비상 대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수자원 쪽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수위를
여기다가 자를 설치해 놓고요. 목자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게 되면 수위를 그냥 보고 읽는 수준이었다가 그것을 이제 텔레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수치 해석이 등장을 했고, 또 AI 모델이 등장을 했고, 그것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하시는 일을 좀 봤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인공지능이 사실은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석사를 할 때가 1998년 정도인데요. 그때도 이제 하수 처리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티피셜 뉴럴넷, ANN 잘 아시죠? 1세대는 아니고 어쨌든 과거에 쓰던 딥러닝 이전의 기술들을 많이 쓰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드웨어 발달이 좀 멈추고 또 그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안 쓰고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든지 퍼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2000년, 2010년 넘어가지고 이 기술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제너레이티브 기술, GAN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지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쫓아가 굉장히 패스트 팔로잉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하는 LG나 하려고 하는 LG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대덕 특구 내에 저희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많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도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앞으로 미래 기술들 있죠. 언어 모델과 같은 GPT라든지, 그 다음에 엣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주도 학습을 넘어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GAN 방식, 그리고 전이학습, 그리고 오토ML,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에서 수도든 수자원이든 토목구조든 다 쓰이게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관리를 해요. 광역 상수를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AI를 이미 도입을 해서 일정 부분 자율운전 정수장 특정 공정에 대해서, 약품이 들어가는 공정에 대해서 AI적으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투입 없이 약품량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들은 만들어냈고요. 시범 정수장을 화성에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산하는 단계에 있고, 그 부분들을 점점 더 확산을 해서 모든 공정들이 자율적으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수장에 들어오는 사실 물 자체가, 물의 수질, 그러니까 취수원의 수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적인, 그러니까 위성이나 드론, 그리고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녹조가 발생된 현상이랑 같이 매핑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녹조가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수자원이나 유역 쪽에서의 한계가 뭐냐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든 부분에서 얻어내는 걸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데이터를 일정 부분 제너레이션 해줘야 되는 그런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수치 모형을 좀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산포도가 높게 돼 있으면 이것을 학습을 시켜서는 저희가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모형을 하나 구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형에 따라서 모형이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즉 잘 맞게 세팅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AI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방식도 저희가 응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보실 산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수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수 처리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역삼투압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쓰게 되거나 굉장히 그 공극이 작은 막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에서도 공정수를 쓸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막여과 멤브레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꽤 복잡해져요. 이런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 수온이라든지 pH, 그리고 화학세정, 그리고 탁도 등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 넣어서 가장 최적의 운영 조건, 언제 막을 교체해 줄까, 아니면 씻어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